안녕하세요. 이 영상에서는 제가 IPO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제 신규 종목이 미국 증시에 이렇게 상장이 되는지 그거를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 이야기에 앞서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올해 하반기 첫 IPO 종목들을 좀 나열했었죠. 한 4개 정도를 나열했는데 상황이 좀 이렇게 좀 돌아가고 있어요. 그 DDI 같은 경우는 지금 상장을 연기를 시켰어요. 그 뭐 국내 그 회사 뭐 W 게임즈가 요거를 좀 갖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뭐 내놓은 이유가 무슨 코로나 사태 때문에 뭐 어쩌고저쩌고 뭐 수요가 어쩌고저쩌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들여다 보면은 별로 인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제시를 했는데 원하는 가격이나 이런 걸 못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연기를 시켰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요거 같은 날 했던 게 요거 DNB. 요거는 또 이렇게 올랐고, 그리고 7월 2일 날 그 다음 날은 에컬레이드 ACCD하고 그다음에 레모네이드가 이렇게 상장을 했어요. 근데 그 영상에서 제가 어떻게 얘기를 했습니까? 제가 요 두 종목은 그냥 지나갔는데 요 종목하고 요 종목은 좀 지켜봐라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또 공교롭게도 이렇게 처음에 이제 상장을 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어요. 뭐 제가 찍는 걸 원래 잘 못하는데 어떻게 운이 좋아서 이렇게 두 개를 제가 한번 지켜보라고 했는데 좀 좋은 결과를 처음에는 좀 보였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겠죠. 자, 그러면 이제 IPO 과정을 좀 얘기를 해보자고요. IPO. 이거 이제 그 초보 투자자분들은 자, IPO 상장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뭔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저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IPO라는 게 어떻게 이제 시작이 되냐면은 일단 개인 기업이 이렇게 하나 시작을 해요. 1번이에요.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보통 시작할 때는 그 가족이 주로 이제 주가 돼 갖고 사업을 이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뭐 지인도 또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일을 하다 보면은 이게 괜찮겠다 싶어 갖고 여기에서 이제 투자하는 투자 주체가 이제 생겨요. 이런 걸 보면은 뭐 가령 돈 많은 지인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여기에 VC 벤처 캐피털이 될 수도 있고 또는 AI가 될 수도 있어요. AI는 Angel Investors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돈 있는 투자처들이 이렇게 신규 스타트업에다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받는 거죠. 돈을 받아갖고 막 이제 영업을 하다 보면은 이게 2번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도 이제는 어느 정도 컸으니까 이제 공개를 해야 할까 고민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3번 공개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는 단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럼 공개를 해야겠다. 그러면은 네 번째 여기서 공개를 함에 있어서 그 여러 가지 무슨 뭐 서류도 뭐 준비해야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또 법적인 또 문제도 또 들여다봐야 하고 이런 거를 할 그 은행을 찾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걸 보고 언더라이터라고 그래요. 언더라이터. 그래서 여기가 보통 뭐 골드만 삭스나 또는 모건 스탠리가 이런 걸 많이 합니다. 언더라이터를. 그래서 이걸 하면서 피를 받죠.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보통 뭐 회사에 문제가 있는지 뭐 재무제표 상태도 보고 한마디로 듀 딜리전스를 합니다. 여기서 듀 딜리전스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5번 이렇게 S1 다큐멘트라고 해요. 이걸 다큐멘트. S1 서류를 미국의 SEC에 제출하게 돼요. 이니셜이에요. 이니셜. 일단은 초기 S1을 딱 내놔요. S1을.
그래서 SEC 우리는 이런 회사가 있고 이렇게 해서 지금 상장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뭘 하냐면은 이렇게 사람들한테 가갖고 이 로드쇼를 해요. 로드쇼. 그러니까 자 이런 회사가 있는데 이런 회사가 있는데 괜찮아요. 이거 투자하면은 돈 될 거예요 하면서 막 이제 포장을 하는 거죠. 이거 굉장히 좋은 회사다 하면서. 그래서 이거를 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SEC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레주메라고 보시면 되고요. 레주메. 그리고 6번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요거는 면접이라고 보면 돼요. 면접. 자, 좀 깨끗하게 쓸게요. 여기는 면접을 보는 거예요. 면접. 그렇죠? 레주메 넣고 면접을 보는 거예요. 왜냐면 레주메 넣어서 오케이 하니까 이제 면접을 보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면접을 봤어요. 이제 봤으면은 대충 사람들 반응이 어떻더라 하면서 이 프라이스 레인지라는 가격 범위를 나름 설정해요. 가격 범위. 그래서 우리는 한 10불에서 한 18불 정도면 되겠다. 그리고는 다시 이게 7번이겠죠. 다시 여기에다가 8번. 자, S1 amend 하는 거예요. amend. 이거는 수정해요. 수정. amend S1을 SEC에 또 제출합니다. 이거를. 거의 파이널한 이제 SEC 그 S1이겠죠. 그래서 S1을 넣으면은 이제 트레이딩 하는 날 뭘 해요? 여기서 비딩을 해요. 비딩. 그러니까 자, 이 회사 종목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 지금 이 정도로 우린 생각하고 있는데 야 니네는 얼마에 사고 싶어? 하고 이제 옥션처럼 경매처럼 막 그냥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그 기관 투자자들 뭐 돈 많은 그 이제 뭐 관련 그 인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비딩을 해요. 그럼 이제 가격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10번 그 비딩에서 딱 오픈 프라이스가 딱 시작돼요. 그런데 요 비딩에서 미리 이 기관 투자자들은 미리 살 수 있어요. 매수 가능. 왜냐면 사는 거예요, 그거를 비딩하니까. 그리고 나머지가 이쪽에 딱 풀리는 겁니다, 여기. 그래서 우리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이 10번 단계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요게 요건데 여기서 뭐 가령 15불이다. 나 15불에 사겠다면 15불에 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막 올라가다가 결국은 여기서 딱 시작되는 가격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도 이미 주문이 막 엄청나게 몰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요 사람들이 먼저 갖고 가고 그 다음에 막 폭등을 하는 거죠. 그래서 폭등된 가격에서 우리는 거래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 11번에 이렇게 모두들 이제 돈 방석에 앉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 상장하면서 보통은 어떤 조건이 있냐면은 12번인데 이렇게 잠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대략 보통은 180일 락업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뭐 이런 사람들 그전에 갖고 있던 사람들은 요거를 180일 동안 못 파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걸 예금자 보호 예수 기간 해갖고 180일 동안
기존의 대주주들 이런 사람들은 못 판다 해서 이렇게 조건을 여기다가 보통 넣습니다. 자, 이게 그 S1이라는 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해요. S1 서류가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재무 상태 얘기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투자를 할 때 리스크 팩터도 다 공개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는 어느 업종에 있기 때문에 이 업종에 경쟁자들이 이렇게 있다. 그래서 이런 리스크 팩터가 있고, 앞으로 우리가 매출은 뭐 이만큼 늘겠지만은 계속 그 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익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를 쭉 나열합니다. 리스크 팩터가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이런 건 꼭 보셔야 하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또 뭐가 있냐면은 저기 있어요. 이 governance 이 부분도 여기에 S1에 들어가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제 기업 구조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래서 주식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그러니까 일주당 일주당 원 뭐라 할까요? 권리 이렇게 할 것인가, 아니면은 뭐 더블 클래스라 해갖고 뭐 A 주가 있고 B 주가 있는데 더블이에요, 더블. 자, A 주는 노멀한 주인데 B는 A 주 10개 하고 맞먹는다. 뭐 이런 식으로 더블 클래스로 갈 것인가, 이런 거버넌스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뭐 그게 그 구글이겠죠. 구글도 이렇게 되죠. 구글가 있고 구글 뭐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같은 경우는 아마 잘 정확히 안 봤는데 이건 아마 뭐 우선주 성격도 있을 거고 뭐 이런 거예요. 이 구글은 이제 투표권이 있고 구글은 없고 뭐 이런 뭐 저기 식으로 돼 있을 거예요. 제 생각에 이게 구글이 세 가지가 있나 그럴 겁니다. 그렇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올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는 그런 IPO들이에요. 그래서 에어비앤비 우리 다들 알잖아요. 그래서 에어비앤비가 굉장히 이제 시장에서는 관심 있는 종목입니다. IPO 종목 중에. 그 다음에 인스타카트, 포스트메이츠, 도어다시 뭐죠? 다 딜리버리 관련된 업체들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거의 이제 비슷하고, 지금 포스트메이츠가 지금 우버가 인수를 하려고 뭐 이야기 나오고 있다가 지금 또 다음 주에는 포스트메이츠가 그냥 우리는 그냥 상장하겠다,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자, 인스타카트는 뭐냐? 요거는 보통 우리가 grocery delivery예요. 신선식품 같은 거 배달하는 서비스인데, 인스타카트가 의외로 좀 인기 많아요. 그리고 잘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미국하고 캐나다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대략 한 8빌리언 정도 돼요. 그래서 인스타카트도 좀 지켜볼 만하다. 근데 이제 인스타카트는 이제 쟁쟁한 경쟁 업체들이 있어요. 그 시장에 뭐가 있을까요? 월마트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타겟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아마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인스타카트가 이제 경쟁을 이제 해야 하는 상황에 이들하고. 그런데 인스타카트가 꽤 프로세스가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지켜보자. 인스타카트다. 그리고 이제 로빈후드, 이거는 워낙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뭐 각자 알아서 들여다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도어다시는 지금 이게 IPO를 하게 되면은 다이렉트 리스팅 쪽으로 가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다이렉트 리스팅이 뭐냐? 이거는
이런 거예요. 이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더라이터를 고용을 안 하고 직접 하는 겁니다. 직접 하는데 약간 좀 복잡한 게 많기 때문에 이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들어요. 근데 이제 언더라이터 피가 빠지니까 거기서 좀 세이브 할 수 있겠죠. 자, 디렉트 리스팅 했던 그 IPO가 작년에 뭐 슬랙 같은 경우는 디렉트 리스팅 했습니다. 슬랙. 다들 아시죠? 슬랙. 티커는 워커예요. 그쵸? 여기에 디렉트 리스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건데 보통 이제 IPO를 이제 하게 되면은 한 IPO 딱 하고 나서 대략 보통은 여기에 180일 락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락업 피리어드가 있고 그 이후에 한 2년간은 솔직히 별 재미를 못 본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그 시장이 이렇게 오를 때 IPO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는 2년이 지난 이후에 실제로 이 IPO의 가치가 확실히 이제 장기적으로 가는 트렌드를 보인다.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이 IPO를 이제 생각하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걸 다 감안하셔야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얘기 있어요. IPO가 Initial Public Offering인데 실제로는 It's probably overvalued. 고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IPO는. 그래서 제가 이 IPO 과정을 설명을 드렸는데 이걸 설명드리게 된 큰 배경은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이제 해외 주식 투자자분들 보면은 막 뭔가 뜨는 이런 거에 굉장히 이렇게 집중해서 그쪽으로 막 또 몰려 가서 투자하시는 패턴이 있거든요. 뭐 ETF 하면 또 ETF만 막 하다가 또 배당주가 다 되면 또 배당주만 막 하고 또 뭐 팡이다 그러면 팡만 막 하고 이런 게 있는데 제 느낌에 지금 또 IPO 쪽으로 이제 눈을 떠서 이쪽으로 또 몰리는 경향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는데 IPO가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는 분명히 알고 들어가자 이런 생각에 이 영상을 좀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IPO는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지고 그리고 IPO의 그 이슈들은 몇 가지가 있다. 그렇죠? 뭐 초반에 막 뜰 수도 있어요. 뭐 줌 같은 경우. 그렇죠? 근데 이게 얼마나 오래 갈 것인가? 이건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IPO라는 게 IPO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미디어에서 나오는 몇 개만 IPO가 된다가 아니고 실제로 IPO가 되는 기업들을 쫙 찾아보면은 무진장 많습니다. 무진장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성공 스토리는 몇 개 안 돼요. 그 몇 개를 어떻게 찾느냐가 핵심이겠죠. 근데 이제 IPO 같은 경우는 그래요. 단기 매매로 들어가실 분들은 물론 치고 빠지고 하면서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또 매력적인 종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장기적으로 가실 분들은 IPO 투자할 때 투자 전략은 이런 거예요. 그 IPO 회사에 대해서 정확히 구체적으로 깊게 알고 계시면은 IPO 하고 그냥 바로 들어가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하지만 나는 이 종목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대충 이런 것 같다. 이런 분들은 이것보다는 이제 락업 180일이 지난 다음에 조금 이게 내가 프리미엄을 조금 더 준다고 해도 이때 들어가도 늦지 않다. 저는 이런 전략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걸 어떻게 이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제가 쭉 경험해 본 바로는
이래요. IPO 딱 시작되면 내가 진짜 이 기업은 정말 정확하게 알고 있고 어떤 시장을 공략하고 있고 앞으로의 그 뭐 프로핏 이익이 어떤 식으로 나올 거고 또 매출은 어떤 식으로 커질 거고 확장될 것이고 이런 게 정확하게 파악이 되면은 아예 IPO 딱 할 때 들어가는 것도 저는 좋은 전략인데 그렇지 않으면은 이 락업 기간은 S1을 꼭 들여다 보셔야 돼요. 그건 SEC의 홈페이지에 가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락업 피리어드가 얼마큼 되는지 보시고 다 달라요 락업이. 근데 보통 통상 180일이거든요 6개월. 그래서 요거 동안은 그냥 쭉 지켜보고 나중에 180일이 딱 지난 다음에 주가를 좀 들여다보시고 내가 IPO 때보다 훨씬 오른 상태에서 180일 끝났다. 그런데 이거 너무 좋아. 그러면은 뭐 프리미엄을 좀 주더라도 뭐 사도 괜찮은 것 같아요. 중장기적으로 본다면은 하여튼 어차피 뭐 주식이라는 게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기 때문에 요건 또 운빨에 또 맡겨야죠. 그쵸? 하여튼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